네, 오늘 신송고 학생들, 기숙사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는 현장 강의를 참여를 못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게 직전 날인데 길게 찍을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핵심적인 얘기들만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 맞춤법에 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한글 맞춤법은 어제 단톡방으로 보냈던 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요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쁩니다. 시간 없어요. 알겠죠? 자, 고산 구곡가인데 먼저 고산은 지명인 건 알고 있죠? 지명이고 구곡. 이 지역의 아홉구비에 관한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틀은 결국은 이 고산 구곡가는 뭐 주자의 그 시조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이황 얘기를 왜 해요? 이황의 도산 12곡이나 마찬가지다. 도산 12곡이나 마찬가지로 자연 예찬이 나오고, 그지? 자연 풍류, 자연 친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문 정진, 학문 수양이 나온다. 요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어제 보내준 그 문제 정말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 문제 풀면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해 질 무렵, 그죠? 밤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원래 구곡이면 구곡이라고 하면 9수만 있어야 되는데 10수가 있는 이유는 앞에 프롤로그처럼 서로 서문이 있다. 그지? 그래서 2수가 2곡이 아니라 2수가 1곡이다. 요거는 알고 있죠? 자, 프롤로그부터 보죠. 고산 구곡담을, 그죠? 사람이 모르더니 이건데 일단은 자, 얘가 중의적이라는 건데 곳곳에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죠? 얘가 중의적이다. 말로만 할게요. 얘가 중의적이다라는 건데 결국은 고산 아홉구비에 대한 이야기, 자연의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학문학이 좋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중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모르더니, 그래서 이 사람과 다시 한번 이 번림내는 대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지? 학문 수양 또는 자연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학문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모, 복고하니 이런 단어들을 또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풀을 베고 집을 지으니 이거예요.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건 자연 친화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자연 친화에 대해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이고 학문 수양을 아는 사람들에다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모복고도 자연 친화라고 봐야지. 그치?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풀을 베고 집을 지으니 번림내가 다 오십니다. 어즈버, 이게 감탄사입니다. 맞죠? 어즈버, 이거니까 당연히 더 중요한 거. 감탄사인데, 이게 영탄적 표현이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무의구곡가, 주자의 무의구곡가에서 모방했음을, 그지? 무의구곡가에서 고산구곡가를 만들어냈음을 살짝 비치는 거지. 그래서 무의산을 상상하고 주자학을 열심히 공부하리라 라고 해서 자연친화 얘기하고 은근슬쩍 중의적이니까 자연친화 얘기하면서 학문수양의 즐거움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놓고 학문수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수는 프롤로그입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와, 신나게 놀자 이렇게 할 텐데, 이는 좀 다르죠? 자연 속에 가서, 이거 공부 엄청 잘 되겠다. 이 자연 경치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수예요. 빠를 수도 있어요. 빠를 수도 있는데, 자. 급하니까 더 이런 일이 벌어지네. 자, 2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함의, 그죠? 관함에 이제 대한 얘기인데, 자, 봅시다. 1곡은 어디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식구가, 그지? 그리고 통사구조가, 그 다음에 물어보는 이 방식, 그죠? 질문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하지. 그래서 일곡은 어둠에고 라고 하는 것은 통사구조, 식구, 통사구조 반복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지? 식구를 반복한다, 통사구조를 반복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문답법입니다. 네, 자문자답 문답법이 됩니다. 왜냐면, 야, 일곡은 어디냐라고 했는데, 여기 관함이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자문자답, 맞니? 자문자답, 그 다음에 문답법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관함이라는 게 중의적이죠. 그죠? 관함이라는 게 중의적이죠. 따라서 간 모양의 바위가 될 수도 있고 지명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곳곳에 다 중의적입니다. 알겠죠? 일곡은 어디메요가 통사구조 식구 반복이라는 거, 자문자답이라는 거, 문답법이라는 거. 관함에 해가 비치지? 관함에 해가 비치는데 이거 중의적이야. 동그라미 칠까요? 왜냐면 얘도 자연이니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 모양의 바위냐 지명이냐 어쨌든 두 개라고요. 알겠죠? 중의적. 이게 더 중요해. 중의적이구나 이거가. 해 비친다라는 건 이게 바로 이제 아침을 얘기하는 거야. 관함의 아침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서 이게 시간적 배경을 해 비친다가 아침을 나타내는구나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평무에 이거죠. 평무에 잡초가 우거진 넓은 들판에 안개 내 겉등이 그죠? 안개가 거치니 가깝고 멀고의 그죠? 경치가 그림이로다 이겁니다. 자연 경치 참 좋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침에 해 뜨고 있는데 관함의 경치가 너무 좋은 거죠. 소나무 사이에 술동이를 놓고 벗온양 하더라 이건데 이 벗 중요하죠. 그죠? 이 벗도 동그라미 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그지? 자연을 친구 온 듯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친구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자연이고 더 중요한 건 바로 화자는 지금 친구가 없다. 그지? 화자는 혼자 즐기고 있다. 혼자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고상국어가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세세히 잡는 거예요. 나머지 작품들은 좀 빠르게 그냥 설명할 거야. 집중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와 낡은 집이 이제 중요할 겁니다. 나머지 작품들이나 그 설명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따라서 이게 아침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지? 계절보다는 아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화암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곡은 어디메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삼수니까 이 곡. 자, 아까도 얘기했죠. 프롤로그 때문에 삼수에서 이 곡 얘기를 하는 거야. 십수에서 구곡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곡은 어디메요 화암에, 그죠? 춘만커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아까는 관함의 아침이었다면 이 화암도 마찬가지로 꽃바위, 그죠? 꽃바위인데 지명 이름이기도 해요. 중의적이란 거야. 얜 중의적이구나. 예요. 알겠지? 춘만커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게 또 봄을 나타낸다. 그지? 봄을 나타낸다. 봄이 가득하다. 벽파에 푸른 파도 물결이죠. 꽃을 띄어 야외에 보내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야외에 보내노라 라고 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야외를 굳이 얘기하자면 명승지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건 맞지.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명승지와 대비는 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벽파에 꽃을 띄어 야외에 보내노라 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대비는 되겠죠. 명승지라는 거는 되게 자연 경치가 되게 뛰어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알게 하려고 일부러 야외로 꽃을 띄어 보내는 겁니다. 그죠? 꽃을 띄어 보내는 거야. 이 꽃이 매개체지. 그지? 꽃이 매개체인 거야. 이 꽃이 매개체인 것이지, 야외가 매개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 꽃이 결국은 이 화자와 자연의 아름다움, 학문, 이게 다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학문 수양의 즐거움을 모르는 그런, 그죠? 이들의, 그지? 화자와, 바로 속세 사람들, 그지? 속세와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꽃입니다. 조심. 꽃이지 야외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알겠죠?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된다. 아까
서문에서, 그치? 일곡 들어가기 전 서문에서 사람하고 번림내도 속세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는 번림내와, 그지? 그 다음에 학문 정진의 즐거움을, 행복함을 아는 이 번림내가 대비라고 했는데, 여기도 대비가 있네요. 그죠? 서문과 삼수, 이 곡이 대비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네요. 그죠? 이걸 좀 더 세세하게 하면 이거를 바로 속세, 사람들의 공간, 속세,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명승지는 바로 자연친화의 공간, 그지? 자연친화의 공간, 바로 화자의 공간, 화자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사수. 아침 얘기하고 봄 얘기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지? 삼곡은 어디매요? 치병에 입혀졌다라고 하는데, 푸른 병풍이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푸른 병풍이고요. 그죠? 병풍 같은 절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저기 하면 이제 지명이 되겠죠. 얘도 중의적입니다. 중의적이에요. 매수가 다 중의적이에요. 입혀졌습니다. 녹수의 산조는 이거예요. 그죠? 바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녹수가 푸른 물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푸른 나무, 그지? 푸른 나무에 라고 해석해야 돼. 이거 물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푸른 나무의 산세는, 산조는, 그죠? 푸른 나무의 산세는 이거지. 그죠?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이 하상계음이 낮았다가 높았다가 소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어느 작품에서 어느 해설 보면 또 이제 새가 막 낮은데 높은데 막 이렇게도 하는데 다의적이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도 결국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 소리를 낮은 소리 냈다가 높은 소리 냈다가 새가 노래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반송은 키가 작은 평평한 소나무가 수청풍하니, 그죠? 수천푼하니, 이거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람을 맞으니, 바람을 부니까 이 여름 경치가 참 없구나. 여기만한 데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가 여름 경치구나 해서 봐봐, 여름이 나오죠. 웃기지? 분명히 아침 얘기를 일곡 볼까요? 이수. 일곡을 보면 관함의 아침 경치였다면 그 다음에 화암은 봄 경치. 그 다음에 취병은 여름 경치예요. 그죠? 웃기지? 분명히 말했어. 기준을 1곡으로 둘게요. 1곡과 2곡과 3곡과 우리가 아직 4곡을 안 했는데 4곡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얘가 아침인 거고요. 그 지명에. 그 다음 여기가 저녁이 되나요? 맞죠? 네, 해 넘어가서 저녁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봄이 되고, 그죠? 웃기지? 얘가 봄이 되고, 얘가 여름이 됩니다. 이게, 아침에서 저녁이란 시간 흐름도 보이고, 이 계절의 흐름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뭐, 여러 번 해가지고, 틀리진 않겠죠? 틀려갖고 뭐 혼나. 자, 그 다음, 송애라고 돼 있는데요. 그죠? 송애. 소나무 절벽, 그죠? 소나무 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곡은 어디매요? 그죠? 송해, 해 넘어간다. 아까 저녁 얘기한다고 그랬지? 미리 얘기했어요. 이 송해도 중의적입니다. 중의적이죠. 굳이 해석하면 이제 그 소나무 절벽, 그죠? 소나무 계곡,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지명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해 넘어간다라는 건 오후, 저녁이 됐다는 얘기고요. 담심아명, 참 어려운 단어인데, 마음속 깊이, 그죠? 담심아명, 그죠? 그 바위의 그림자는 온갖 빛이 잠겨 있구나라고 해서 절경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임천이 깊도록, 그래서 숲을, 그죠? 자연이라고 하면 돼요. 숲을과 나무와 샘이 깊도록 깨끗하니, 그죠? 깨끗하니 흥을 이기지 못할 것 같구나라고 하면 됩니다. 비교적 이 사곡의 송해가 저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말고 자연친화라는 거 말고는 그렇게 뭐 어려운 파트는 없네요. 그죠? 흥을 겨워한다 그래서 얘는 지금 즐겁다. 매우 이게 슬픔이 아니에요. 매우 흥겹다.
기쁘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것도 영탄적 표현이에요. 아까 어즈버는 당연히 감탄사나 느낌표가 나오면 무조건 영탄적 표현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나의 흥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영탄적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 육수 5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곡은 어디 메고 아까도 얘기했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자문자답 문답법 맞지? 그리고 통사구조 식구를 반복하면서 구조가 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치? 은병이 보기에 깨끗해서라고 되는데 숨어있는 절벽, 그죠? 숨어있는 계곡 이렇게 하면 돼요. 은둔에 있는 계곡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은둔에 있는 계곡, 병풍 같은 계곡 또는 지명 이름이다. 얘도 중의적이라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변정사는 임시로 물가에다 집을 지은 거지. 조심해야 돼. 이거 당연히 플러스예요. 자연 친화예요. 소세함도 맑고 깨끗함도 끝이 없구나. 이 중에 강학도인데 이거는 바로 이제 바로 핵심어죠. 이 작품의 바로 핵심어죠. 자연 친화하고 학문 수양 중에 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와 이왕은 학문 수양입니다.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두 개가 다 얘기가 되고 있지만 가련이와 영어 룸풍 하올리다라고 해서 영어 룸풍의 영은 시조 같은 거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음은 허밍하는 겁니다. 달과 바람에서 노래 부르고 노랫말 가사 있는 노래 부르고 허밍하고 하는 거야. 신났죠 지금? 그죠? 신난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육수는 별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부분인데 결국은 이 은병을 가운데에다 두기도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육수잖아. 육수인데 1은 서문이고요. 1은 서문이야. 2, 3, 4, 5 그 다음에 7, 8, 9, 10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엽을 기준으로 봤는데 은병을 기준으로 보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기준점 부분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기억나요? 아침, 저녁, 봄, 여름 기억나죠? 자, 이제 칠수로 들어갑시다. 어떤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흐름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엽은 조자가 낚시를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낚시, 그지? 낚시의 물이, 낚시할 수 있는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곡은 어디매요? 조엽에 물이 넘친다, 물이 넓다라는 거죠. 이 조엽은 낚시하는 계곡이자 지명이 됩니다. 나와 고기가 누가 더욱 지리니?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시조에서 백구하고 매칭을 시켰었어요. 맞죠? 백구는 자연치나 물화일체인데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다 특히 그지? 자연치나 물화일체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자연치나 물화일체다 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조에서 백구가 나왔어. 이거랑 여기랑 비슷한 정서나 상황이나 정서 태도를 찾으라고 해. 그럼 백구 그냥 찍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할 때는 자연물이 나왔는데 그 자연물을 가지고 배우거나 와 자연물처럼 난 저렇게 해야지는 안 돼. 자연을 즐겨야 됩니다. 와 자연을 즐기거나 자연을 예찬하거나 해야 되는 거야. 내일 분명히 시조가 몇 개가 나올 건데 다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론이야. 자연물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친화라고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이왕의 도산 12곡 11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청산하고 그 다음에 유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얘네 조심해야 돼. 청산과 유수가 나왔다고 해서 자연친화가 아닙니다. 얘는 학문 수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저기야. 자연친화만 얘기하는 부분이야. 알겠죠? 그 다음 황혼의 낙대로 황혼이기 때문에 저녁 무렵이야. 아까 이제 해가 지고 있었다면 이제 저녁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황혼이라는 건 시간을 알 수 있다. 이게 밤이 깊어가고 저녁이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지? 대월기의 월도 그죠? 달과 함께 돌아오더라. 여기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자연치라 물일체고요. 여기 또 뭐가 없다고 그래야 돼? 욕심이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 욕심 없구나. 맞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무소유야. 욕심 없는 건 좋은 거예요. 자연친화시에서는. 알겠죠? 시조에서는. 오케이. 여기는 조금, 그죠? 저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팔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선생님은. 고3 국어과가. 단풍으로 덮인 이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가을 풍경을 얘기하는 건데, 가을, 뭐 하기 전에 풍암, 마찬가지로 단풍나무, 단풍이 이제 막, 그죠? 막 올라오는 그 바위에 추색이, 그래서 추색은 뭐, 대놓고 가을이지 뭐. 그지? 아하. 가을 풍경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죠. 여기 가을입니다. 그지? 가을이 됩니다. 다르죠, 좀? 이건 저녁, 이건 가을. 맑은 서리가 이것도 가을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가을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지? 맑은 서리가 10개 치니, 그지? 절벽이 금수로다 그래서 그때 문제에서도 봤지만 이 청상은 이 경치를 더 업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지? 청상은 나쁜 게 아니야. 고난시련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청상은 플러스예요. 알겠죠? 고난시련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 하남에, 그죠?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이것도 조심해요. 이거 고독, 외로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바로 한가로움. 그지? 한가로움 또는 여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집을 잊고 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가을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구수를 보도록 하지요. 자, 구수는 이제 검은고를 타는 그 계곡이라고 해야 되나? 금탄? 자, 검은고를 타는 계곡, 그죠? 시냇가. 자, 따라서 이 금탄도 마찬가지로 검은고를 타는 시냇가, 계곡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또 지명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 달이 붉어요. 옥진금이는 매우 좋은 검은고로 수산곡을 노는 날인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팔곡은 어디냐? 그지? 악기를 연주하는 시냇가에, 그지? 악기를 연주하는 시냇가이기 때문에 이 연주 있지? 자, 수산곡을 노는 날이, 이거는 연주하는 게 주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화자가 연주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주체는 시냇물이야, 시냇물. 시냇물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얘가 연주하는 것이지 화자가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화자 연주한다고 그러면 틀려. 화자는 지금 검은고를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화자는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고조, 옛 곡조를 알 사람 없이 혼자 즐겨하노라 라고 하는데, 시냇가가 마치 검은고를 타는 듯한 느낌,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검은고, 그지? 아주 좋은 검은고로 몇 곡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시냇가에 달이 밝구나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연주하는 것의 주체는 시냇가입니다. 알겠죠? 시냇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케이. 여기는 달이 밝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녁, 밤이 더 깊어진 거죠. 그지? 구수는 밤이 훨씬 더 깊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겠죠. 그죠? 십수는 겨울일 겁니다. 자, 눈 속에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죠? 구곡은 어디 메고 문산에 세목허다인데, 문산이란 단어도 또 중의적이겠죠? 그래서 지명 이름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학문 수양의 세계,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명 또는 학문 수양의 세계라고 해석할 수 있고, 세모는 바로 이제 이게 해가 지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져간다라는 거, 벌써 여기부터 겨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지? 뭐 대놓고 여기 눈 이게 겨울인 건 맞는데, 당연히 세목허다부터 겨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구나 라고 되는데, 얘도 중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연의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 도달하기 어려운 학문 수양 진리에 도달했을 때의 그런 어떤 기기묘묘한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는데, 이 유인 문제 나오겠죠. 바로 노는 사람은 오지 않고 라고 돼 있는데, 속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지? 이 즐거움을 모르는 속세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그지? 속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기는 바로 겨울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겨울이 됩니다. 자,
오산구곡가는 중의적이다라는 거, 그지? 중의적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문답법이 있다는 거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돼서 뭐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고릴라라든지 통곡할 만한 자리는 그냥 말로 대체를 할게요. 그죠? 자, 할 게 많아요. 낡은 집도 좀 중요하지. 자, 낡은 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누누이겠지만 이거는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지금 들었느냐, 털보네에 대해서. 내 친구인 셋째 아들, 그죠? 털보네 그 셋째 아들, 아빠가 털본 거죠? 셋째 아들이, 아들과 직접 얘기한 거야, 직접 경험이라고 하지만, 지금 야반도주 해가지고, 그죠? 살기 너무 어려서 야반도주 털보 가족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만주 갔을 거야. 되게 무서운 데로 갔을 거야. 이렇게 하는 어른들의 말을 전해 듣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먼저 구분하면서 보는 게 맞고요. 자, 일단은, 1년은, 그죠? 이 어른들한테 들었음을 아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날로 밤으로 왕거미줄 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이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인데, 이게 털보네 가족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지? 개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털보네. 결국은 이 털보네 얘기로 우리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지? 요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개인을 가지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것까지 이제 확장을 한 거지.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운동꽃도 산호간도도 갖지 못했니라 라고 돼 있는데, 그렇더라고 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1년은 전에 들은 말입니다. 1년은 전에 들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년 같은 경우 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인데, 이 항구하고 조금 이따 나오는 그 찻길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 일제의 수탈이야. 항구하고 그 다음에 찻길은 일제의 수탈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구하고 찻길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외양간의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서 이건 전해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전해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년에 이 부분이 쳐들어오면 울었다고 한다라는 건 어른들한테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연도 불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 그죠? 울었다고 한다, 불떨한다는 어른들한테 전해 들은 겁니다. 간접 경험이에요. 그지? 간접 경험이고 간접 인용, 그죠? 바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른들에게 들은 부분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들은 부분은 따지고 보면 1, 3, 4연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1, 3, 4연이 된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한 문제 나온다. 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요. 대놓고 나의 살인말 동물에서 나 겉으로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액자식 구성으로 옛날에 내 친구가 태어날 때, 그죠? 이 털보네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의 적인데, 뭐 뻔하죠. 아이가 태어나서의 그 어떤 즐거움 이런 거보다는 걱정인 거죠.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의 삶이 지금 매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애가 낳는데도 막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점점점 이 가슴이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을 저릅등으로 표현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여기서 도토리의 꿈 부분이기 때문에 오연 부분을 보면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 맞지? 무서운 전설 가운데,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습니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저기는 털보죠, 털보. 그지? 털보네가 되겠지. 털보. 그 다음,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부자예요. 노란 고양이 울어. 이 노란 고양이는
불길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좋지 않은 기운이라고 봐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시에서는 동시에 잠이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끼웠다는데, 이 나의 친구의 그 작고 소박한 꿈이에요. 작고 소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플러스 이미지는 맞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 내 친구는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 들어가는 거는 3년부터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과거 이야기는 3, 4, 5 지금까지 한 거 5, 6년이 됩니다. 그죠? 3, 4, 5, 6년이 과거 이야기야. 내화이고요. 1, 2 그지? 1, 2 이건 외화야. 외화. 모양이 안 이쁘게 되는데 1, 2 그죠? 1, 2 그 다음에 여긴 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걸 잘 나누시면 됩니다. 요걸 잘 나누고 이 각 시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 그 다음 아까 1, 3, 4 전에 들은 얘기 나머지 부분은 다 직접 경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좀 빠르게 넘어가죠. 이거 다 체크하십시오. 그 고릴라를 못 본 저기는 흐름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설명문이고요. 마치 정보 전달을 하는 글이에요. 정보 전달을 하는 글이다라고 보시겠는데, 그래도 옆에를 좀 체크하면서 갈까? 아니야, 말로 할게요. 이걸 보면 시간이 엄청 가니까요. 선생님이 시간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왜냐면 짧게 찍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없는데. 그리고 이거 유튜브로 보내면 그냥 속도로 듣지 말고 1.2배로 들으면 조금 괜찮을 거야. 알겠지? 조금이라도 시간 아껴야죠. 고릴라를 못 본 이유는 설명문이다. 그지? 주의 집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보고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릴라 실험에서의 고릴라는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보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실험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릴라란 자체가 비유적인 표현, 은유법으로 바로 보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 심지어 무주의 맹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게 선생님 물음표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죠? 처음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그지? 당연히 독자들의 주의나 호기심이나 집중력을 유발시켜가지고 다음 글의 내용까지도 제시해주고, 맞죠? 이제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이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음표만 다 볼까요? 세 번째죠.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라고 하고 답은 저 뒤에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중간에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앞에 세 개의 물음표하고는 완전 성격이 달라요. 알겠죠? 독자의 반응을 분명히 독자들도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을 거니까 그걸 예측하고 그 독자들과 공감하는 식으로 말을 했을 뿐이지 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 잘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이거는 이제 약간 화제 전환하는 면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요 물음표 위주로 잘 보시고, 중간에 보면 유추 나온다고요. 알겠죠? 유추 나온다고. 그래서 유추가 나오면 확장된 비교, 유비추론, 유비추리라고 해서 그 공통점도 얘기하고 비교인 거예요. 공통점도 얘기하고 그 공통점 사이에 뭔가 추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면 유추입니다. 알겠죠? 그 추리하는 과정이 있는 점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비교 들어가 있고 유추 들어가 있으면 고르는 문제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오케스트라 부분 나오는 부분은 유추다. 유추는 비유적 표현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는 뭐 선택과 그 시각 피질 30개, 그죠? V1부터 V5까지 얘기한 건 주요 그 시각 피질 영역 부분들이고요.
원래는 30개 정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뇌가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 그죠? 무시와 융통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도 집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준 문제 잘 푸시면 됩니다. 자, 통곡할 만한 자리도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통곡할 만한 자리는 처음에 이게 기행수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약간 일기 형식이야. 날짜도 나오고 날씨도 나오는 부분은 약간 일기 형식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기행수필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기행수필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여기 시작할 때 태복이가, 그지?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의인법이라고도 얘기했고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알겠지? 주객전도식 표현이 되면 무조건 의인법이 되기 때문에 주객전도식부터 먼저 찾는 건데 기억 나는지 모르겠어. 상충곡이라는 작품에 부기도 날 끼우고 공명도 날 끼우니는 부기 공명이 날 꺼린다는 표현이야. 주객전도식 표현이 맞고 의인법도 맞죠. 그 다음에 청산별곡에서 조롱꽃 누르기, 술 냄새가 나를 붙잡으니, 그지? 잡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술 냄새를 맡은 거지 술 냄새가 날 잡아 끈 게 아닌데 주객전도식 표현을 한 거죠. 크게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의인화구나 주객전도식 표현이구나를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백탑이 현신할게 이 아레나이다는 정진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박지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바로 태복이가 누구야? 정진사의 마부, 그죠? 하인이야, 하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바탕 통곡할 만한, 그죠?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박지원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개성적이야. 자, 중요한 말, 창의적. 여기는 창의적, 그지? 그 다음 독창적, 참신하다. 그 다음 개성적, 그런 발상이죠. 여기 이 발상이나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정진사는, 우리 정진사 여기 처음 얘기를 하는 거야. 매우 상식적이고, 그죠?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얘는 좀 많아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그죠? 달리 얘기하면, 매우 고정관념이다. 맞지? 일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진사의 물음에 답을 합니다. 맞지? 그리고 정진사가 또 묻고 답을 합니다. 잠은 묻고 답하는 식인 거는 고상 국어과하고 또 약간 공통점이 있긴 하네요. 문답법입니다, 얘도. 그래서 첫 번째 정진사의 질문은, 야, 너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운다고 하니 뭔 말이야? 왜 운다고 하는 거야? 바보야? 라고 한 거죠. 일반적이죠. 상식적이죠. 보편적이죠. 고정관념이죠. 그랬더니, 박지원이, 그죠? 연원 박지원이, 칠정이 극에 달하면 다 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눠놔야 되는 건데 바로 이 천고의 영웅들, 맞지? 영웅들의 울음은 가식적이다, 미인들의 울음은 진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천지사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플러스입니다. 이게 진정한 소리라는 거야. 따라서 영웅들과 미인들의 소리는 이 악기 소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영웅들과 미인들의 소리는 악기 소리가 아니란 뜻이라고요. 알겠죠? 영웅들, 미인들이고, 여기도 나눠볼게요. 영웅들의 울음, 미인들의 울음, 그 다음 상갓집에서인가요? 네, 억지 울음. 아이고, 그지? 억지 울음. 아이고, 이거라고요. 얘와 반대되는 건 바로 악기에서 나온 소리, 악기 소리다 이거죠. 이건 좋은 거야. 맞니? 악기 소리. 그 다음에 가이가 우는 소리. 그죠? 요런 것들은 진정한 울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갓난아이의 울음. 이런 건 다 진정한 울음으로 봐야 되고요.
심지어 이 진정한 울음과 얘는 같다고 하면서 얘네 둘은 사리에 절실하다, 사리에 절실하다 표현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웃음이요. 진정한 웃음은 울음과 같아서 사리에 절실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치에 맞다, 이치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구분 잘해야 돼. 얘네들은 가짜 울음이고 얘네들은 진짜 울음이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극에 달하면 다 우는 거야. 슬픔만 우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맞지? 실정이 뭐야? 희노, 애락, 애오욕. 희, 기쁨. 한번 할게요. 이게 중요해. 희노, 애락, 애오. 희노, 애락, 애오욕. 애오욕. 자, 얘기해 보세요. 자, 기쁨, 분노. 그죠?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증오, 욕구, 하고자 하는 것, 욕심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미움, 그 다음 욕심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얘네들이 그 어느 것 하나 극에 달하면 울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울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네 나누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초상집에서의 이 아이고, 그지? 초상집에서의 아이고 당연히 가식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울려고 하는 건, 박지원이 울려고 하는 건 얘네들의 울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서 우는 것이다. 기쁨이, 그 다음 기쁨, 가난하게 해서 기쁨이, 또 뭐가 극에 달하면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했더니 가히 중간에 얘기한 것 고사 인용한 거야. 좋아, 내가 너 따라서 울게. 알겠는데 울 건데, 그지? 어느 감정, 여기 7점 가운데 어느 정에, 어느 감정에 감동받아 우려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갓난아이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기쁨, 즐거움으로 울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 얘기를 하고 있지. 매우 여기도 창의적인, 똑같은, 그죠? 창의적인 저기로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엄청 중요해. 요거 나와요. 내일 분명히 한 문제는 나올 건데,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다라고 돼서 갓난아기는 원가념이 글쓴이다, 작가 자신이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조선에, 그지? 그 폐쇄적이고 저기 했던 그 어떤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지? 그래서 이걸 작가 자신을 포함한, 맞니? 조선시대 지식인들, 조선시대 지식인들까지 다 모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 나오는 건 좁은 조선 현실에서 이 광활한 요동벌판으로 나온 겁니다. 한없이 우러대는 건 통곡할 만하다라는 얘기겠죠. 매칭해서 나올 겁니다. 알겠죠? 매칭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어려운 건 없어요. 다시 한번 비좁고 폐쇄된 곳은 조선 현실, 맞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 지식인, 그죠? 중심으로 한 조선 지식인 사회의 폐쇄성, 그 다음 넓은 것은 바로 청나라 요동벌판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금강산 비로봉이나 황해도 장현의 근모래 사장은 진정으로 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알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자, 남신의주 유동박씨 봉방을 하면 일단 맞춤법 말고는 얼추 설명은 된다고요. 이게 시간 뺏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기승전결인데 요것도 체크 잘하세요. 사당 구성인데, 기에서는 울고 싶다고 한 거고요. 왜 운다고 하는 거니? 7점이 모두 극에 달아 운다는 거야? 그럼 어느 감정이, 알겠어, 네 말을 이해했는데 어느 감정이 울어야 돼? 근데 가난하기의 울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울면 돼? 라고 결로 끝납니다. 기, 승의 문답, 전의 문답. 됐어? 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신의주 유동박씨 봉방도 우리가 한 지가 조금 돼서 체크를 좀 잘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볼게요.
이게 처음에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겁니다. 여기 부분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일제강점기 이것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요. 해체라고 봐야죠. 해체. 됐어? 뭉쳐 다니면 힘들거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는 각자 도생이다라고 한 거예요. 알겠니?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센 쓸쓸한 바람. 자, 이 바람, 고난, 시련. 그죠? 헤매이었다, 방황.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이거 똑같이 고난, 시련.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고난, 시련. 나는 어느 목순에 이게 바로 박시복내라고요. 그죠? 바로 주인집. 집 사슬간. 사슬은 저기 고유어더라고요. 저기더라고요. 토속적이다. 토속적인 이미지가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였다는 건 새 들어 살았다는 얘기고요. 나는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누긋한 마이너스 단어라고 그랬어요. 눅눅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하는 것까지 생각되며 디롱배기 얘도 토속적인 시어예요. 향토적인 시어.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으로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이제 무기력한 거로 넘어가는 거야. 슬픔, 방황, 외로움, 맞죠? 쓸쓸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무기력함으로 넘어간다고. 손깍지 베개까지 하고 구른다고. 자, 기억나죠?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상태로 굴렀을 때, 그죠? 한 바퀴 365도를 다 돌 수가 없다. 집에서 해보고 킥킥 됐던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처럼 연하여. 이거 계속하여라고 그랬어. 연속해서 세김질하는 것이었다. 반추. 따라서 이 반추하는 행위로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다? 화자는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를 알아둬야죠.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를 알아둬야죠. 부끄러움 느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절망감까지 느껴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면 얘는 절망감이죠. 그러나 시상전환이지.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상승적 이미지.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자,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얘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바로 얘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 더 크고 높은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다 진정됐어요. 절망감이 있던 그 감정들이 모두 다 진정되면서 남는 건 고향. 자, 이 외로움과 뒤에 있는 외로움이 좀 다르다고 얘기해줬죠, 지난번에.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이거죠. 그 다음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그죠? 덜어는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나는 이런 때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는 거. 이거는 삶에 대한 반성 또는 운명에 대한 겸허한 태도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다 돼요. 반성도 되고 그 다음 삶에 대한 어떤 겸허한 자세 이런 것도 다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갈매나무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갈매나무가 안 나올 수 없는데 100% 나와요. 이거는 바위섭, 이건 뭐 방언이고요. 하얀이는 시적 허용인데 이 갈매나무는 잘 들어. 갈매나무는 굳고 정한 거예요. 갈매나무의 상황이야. 화자의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화자가 상당히 이렇게 막 힘들게 살아왔던 그죠? 눈물 흘리는 거야. 힘들게 살아왔던 이 바람, 그죠? 바람이 불고, 그죠? 추위가 뭐 이렇게 하는 삶이나, 그 다음에 이 갈매나무, 그제? 갈매나무가 있는데 이 갈매나무가 눈을 맞고 서 있는 모습이나, 맞지? 이렇게 보면 둘이 동일시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상황이 동일시했는데 얘는 이겨낸 거고요, 갈매나무는. 나는 이 갈매나무처럼 이겨내고 싶기 때문에 동일시도 맞고 화자의 목표 지향점이 맞기도 하죠. 그지? 이 갈매나무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도 맞는 거고 화자의 지향점이나 목표가 된다고요.
됐어?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화자와 동일시기 때문에 감정이입이죠? 는 아니지. 그죠? 화자와 동일시되지만 감정이입은 아닌 거죠. 객관적 상관물일 뿐이지. 그지? 객관적 상관물일 뿐이지. 감정이입은 아니라는 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좀 빠르게 좀 정리는 했는데, 거꾸로 해볼까요? 남신우주 유동박씨 봉방은 편지 형식으로 제목이 뭐 주소이기도 하고요. 편지글 형식으로 자신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앞에 근황이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보기가 나오면 일제강점기 얘기가 좀 해야 돼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일제강점기의 내용 그 부분이 나오면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우리 민족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는구나를 이 화자의 모습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뭐 방황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방황하고 맞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박시봉이라는 주인이 준 그 북덕불을 가지고 이제 무기력함을 느끼고 절망감 반성 성찰은 하지만 결국은 돌아봤더니 자기의 삶이 너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막 절망감까지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를 굴려가는 이거보다 내가 이렇게 더 뭐 해보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구나. 이게 바로 이것들보다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의 이것이 바로 운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어떻게 그러나면서 이겨낼 수 있었냐면 운명을 받아들이니까 내 잘못이 아니구나. 오케이,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마냥 뭐 마음 아파만 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이겨내려고 툭툭툭 한 건데 그 와중에 뭘 막고 있는? 눈을 막고 있는 갈매나무까지 본 거죠. 오케이?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릎을 꿇어보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 나오는 무릎을 꿇어보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고 나주선 뜻이 뭐예요? 나주선. 더러 나주선. 낮에지 낮에. 큰일 나. 저녁에. 나주선 뭐라고? 나주선은 저녁입니다. 이것도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매나무는 감정이입은 아니지만 객관적 상관물이 맞다. 화자와 동일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화자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통곡할 만한 자리는 기행수필입니다. 교술갈래죠. 맞죠? 그래서 뭔가 이 요동벌판의 그 절경, 그지? 하늘과 땅 있는 이 절경을 태복이가 먼저 보고 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백탑이 현신하면 아래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진짜 태복이 말만 따라 딱 그 구비를 딱 돌아서는 딱 즉시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땅으로 쫙 돼 있는 거죠. 이때 인간 존재란 미비하는구나도 느끼지만 이 자연의 위대함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 그 상황에서 이제 너무 울고 싶다라고 하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진서는 야, 왜 운다는 거야 바보 이렇게 좋은데 라고 했더니 아니거든 7점 희노애락 애호여 그 어느 것도 극에 달하면 다 울 수 있는 거야. 난 지금 슬퍼서 울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울음과 가짜 울음도 비교하고 가희가 그죠? 상소문 올린 것에 그 고사 인용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진사도 알겠어 좋아 네 말 알겠어 그러면 나는 희노애락 애호역 중에 뭐를 울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희하고 락으로 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쁨과 저기지. 근데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갓난아기한테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비유적인 표현이 막 곳곳에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문자답 형식으로 돼 있어야 해도 두 개의 물음과 답 됐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릴라는 시각 피질 그 부분 그래도 혹시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가서 찾으면 되는데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낡은 집은 직접 경험한 거 하고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134하고 맞죠? 24 저기 액자식 구성은 3, 4, 5, 6 그죠? 3, 4, 5, 6이 내화라는 거 알겠죠? 그거를 훨씬 더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털보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리 민족의 문제로 확장해서 작품을 쓴 것이다 라는 걸 보면 되겠죠.
오케이. 보산국어과는 중의적입니다. 알겠죠? 중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자답으로 돼 있고 문답법으로 돼 있고요. 통사구조 반복되고 식구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은병을 중심으로 육수의 은병을 중심으로 1 빼고요. 2, 3, 4, 5 그죠? 6, 7, 8, 9, 10 이렇게 되는데 이 은병을 중심으로 1수에서는 아침, 관함의 아침이고요. 그 다음에 1수란다. 1곡에서는 2곡에서는 화암에서 봄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곡 4수에서는 바로 취병 맞죠? 취병의 여름 얘기예요. 아침, 봄, 여름. 그 다음 이제 뭐 황혼이 나오나요? 맞죠? 네, 해 넘어간다. 황혼이 아니라 해 넘어간다. 그래서 5수는 또 이제 네, 이제 저녁에 대한 얘기죠. 아침, 저녁. 2수, 3수, 봄, 여름.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은병이 중심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 7, 8, 9곡 맞죠? 6곡 황혼 맞니? 예, 그다음 7곡 6곡이 황혼. 그 다음에 7곡이 바로 가을 그죠? 그 다음 8곡이 한밤중. 그 다음 마지막 그죠? 9곡이 겨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좀 잘 풀고요. 선생님 준 문제 꼼꼼히 풀면서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작품에서 체크하시면 돼요. 작품보다 더 중요한 게 한글 맞춤법인데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공부한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선생님이 줬던 23페이지짜리, 근데 14페이지까지만 보면 된다고 했던 거, 맞지? 그 부분에 별표가 된 것들을 다시 한번 규정들이, 이렇구나, 라고 하고, 예시문들, 그죠? 예문들을, 이 규정에는 이 예문들이 있구나를 분명히 한번 훑어보시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문제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면은, 모르는 맞춤법이 있었다면 체크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단톡방으로 보냈던 거 있잖아요. 그죠? 한글 맞춤법 막 뭐뭐대에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신성고 시험입니다. 맞죠? 결국은 사이드에서 한두 개, 두세 개를 낼 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날 텐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자를 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보시고 내일 선생님이 문자 보냈을 때 기분 좋게 선생님 문자 보냈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전화로 해갖고 100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막바지 좀 더 누가 더 꼼꼼하게 준비하느냐 그지? 그리고 시험의 기말고사의 시작을 어떻게 기분 좋게 산뜻하게 시작을 하느냐니까 파이팅 합시다. 신속호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좀 빨리 찍었습니다. 네.